먼저 자신의 닉네임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부스 아나운서 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 미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아마 우리 세대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환경에 관한 교육을 여러 번 받았을 텐데요. 그 당시와 현재 정도의 환경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네, 환경 교육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환경 현장을 체험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의 환경교육으로는 따로 과목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주요 교과목에서 부수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었는데 따로 하는 활동으로는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점으로는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여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경 교육에는 환경 퓨어를 만드는 활동이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 특강을 듣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차적인 교육보다는 환경 과목을 기영시 과목처럼 개선을 하고 궁극적인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인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대해 의미를 다 읽고 난 뒤 이해하셨나요? 본인만이 해석한 제목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또 후손들 또한 이용을 해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현실적으로는 지구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행성이 임계체를 넘으면 더 이상 살기가 힘든데 그렇고 또 기후위기는 지금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안일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지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대신 다른 행성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행성이 있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런 행성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현재의 지구를 유일하다고 보고 지금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혹은 간접적으로 친환경 프레임 과정을 만드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지지하는 방식 두 가지 중에서 더 자주 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를 실천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마크를 눈여겨보는 편이고 또 같은 제품이더라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최대한 잔반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환경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지를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책을 읽고 나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택했는데요. 옷을 사거나 식료품이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기업이나 브랜드를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기 전과 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직접 와닿는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일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책임감 또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갑각류의 껍데기가 약해진다는 얘기를 책을 통해 듣게 되었고 단순히 개체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에 영향을 주어서 바닷속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처럼 바닷속 이야기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제점인데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도 지구 곳곳에서 기후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주로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경 문제를 접했는데요. 책을 읽은 후에는 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 육부의 멸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도부터 6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구의 95%의 생물이 멸종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벼운 차이라고 생각했던 1도의 차이가 인류의 멸종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으로 책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볼 법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고 또 저자가 자연에 대해서 얼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을 항공제 외부 효과를 고려해서 측정을 한다던가 채식을 권장한다던가 그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하나뿐인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